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 분석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는 가장 정형화된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 3문제, 그 다음에 각각 문항당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도가 특징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정형화된 문제를 출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살펴보면은 먼저 1번 문제 4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4제시문은 세계화에 대한 각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랬을 때 4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 형식을 일컬어 이제 저는 관점 분류형이다 라고 이제 명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으로 대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논제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먼저 답변 구성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과 그 다음에 어떤 입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간단히 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점별로 지문을 분류 또는 구분을 해주시고, 이거는 여러분의 견해이니까 마땅히 그에 대한 근거가 따라붙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냐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논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 요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관점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 각각 제시문의 분량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각각 200자 정도씩 각각 제시문을 요약한다면은 약 900자 내외 정도로 답변을 구성하면 충분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으로 넘어가면은 문제 2.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세계 160개 국가의 자료를 근거로 도출한 지난 30년간의 세계 지표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1이 있고, 동일한 기간 동안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2가 있는데,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2가 있는데 요거를 활용하라는 게 전제 조건이지요. 활용하여, 근거로는 이제 활용하라는 거고, 문제의 두 입장,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은 문제 두 입장은 세계화에 대한 두 입장이고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그래서 옹호 또는 비판하라 라는 문제 형식을 논증 평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평가한다는 것은 옹호 또는 비판인데 여기서는 옹호해야 된다 라고 방향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은 답변 구성은 심플하지요. 첫 번째 항목은 세계화를 옹호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세계화를 찬성하지 않은 입장을 옹호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마찬가지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량은 약 400자 정도씩 해서 800자 정도면 충분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옹호하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활용할 때는 수치를 명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별 자료뿐만 아니라 자료를 좀 더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세부 유형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시국 정부는 자국 첨단 기술의 우위 강화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제조 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 시국 정책이죠. 시국 정책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찬반 선택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그러면은 선택을 하되 제시문과 그 다음에 자료 모두를 활용하라 라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은 답변 구성 항목은 첫 번째, 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했다면은 선택한 입장에 대해서 옹호를 하시고 심층 논증을 해야 되는데, 심층 논증할 때 자료를 활용하라라는 게, 제시문을 활용하라라는 게 중요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한 비판과 심층 논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판 심층 논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제시문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량은 옹호가 2개, 비판이 1개 정도씩 들어갔으면 좋겠고, 각각 250자 정도씩 해서 800자 내외 정도가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료를 활용해서 옹호 마찬가지로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한 비판, 논증이 중요한 문제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대 문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4개의 제시문을 2개의 관점으로 분류하라는 관점 분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옹호 문제이고, 세 번째는 선택형 문제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시문과 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력, 자료를 활용한 논리력이 중요한 문제 형식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성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